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약간의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해서 관망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종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한 0.5%를 전후한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네,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좀 강했죠. 네, 그렇게 되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14,000선을 유지하면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크라이나, 두 번째가 연준, 세 번째가 국채, 금리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움, 지금 주체는 오히려 미국이 쥐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강온 양면책을 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러시아 쪽에는 미국이 G20에서 퇴출시키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만약에 생화학 무기를 쓰게 된다면 미국도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그런 강한 정책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서방 국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협약을 계속 맺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이제 올해 유럽의 LNG 추가 공급을 위해서 협력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유럽 연합 측과는 에너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까지 더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행보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는 또 상당히 많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각 국가별로 정책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준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긴축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연준이 이제 5월 회의 그리고 6월 회의 각 회의 때마다 50bp씩 그러니까 크게 올린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50bp가 아니라 그 이상도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언뜻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연은 쪽에서도 추가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적절할 경우 50bp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같은 맥락에서의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연준 주요 인사들이 강하게 매파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3월 초에 올해 5월, 6월 이렇게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원래는 한 40%로 보고 있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지금 70%까지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장중에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2년물 역시 처음으로 2.3%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연준의 발언에 따라서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를 자극하는 게 장단기 국채금리의 이런 차이가 줄어드는 건데요.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금요일마저도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은 0.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 전 섹터가 한번 올라갔었고 그 다음 마지막 금요일까지도 대부분의 이런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에너지하고 유틸리티, 금융 쪽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가장 약했던 게 경기 소비재 그리고 I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는 2.2%로 단연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사고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전부 다 올라갔고요. IT 쪽에서는 전 거래일 강하게 상승했죠. 이제 그런 만큼 이제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요 종목들이 일부 좀 차익 실현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날 IT하고 성장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혼조 흐름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이런 일부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방향성이 애매한 모습이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강한 통화 정책에 따라서 압박을 받는 기본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강하게 갔던 것은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1% 딱 넘기면서 올라갔는데요. 이제 광고 매출과 관련된 호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엔타나라는 그런 광고용 3D 기술 업체와 협업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제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여기에서도 3D로 된 광고를 또 볼 수 있다. 그만큼 이제 광고 매출에 대한 다양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광고 회사들까지 훈풍이 퍼지지는 않았고요. 메타 플랫폼스의 한정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날 중국 전기차 니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크게 밀렸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도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이 여파 때문에 테슬라 0.3%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GM과 포드, 개별적인 호재가 없는 이런 GM하고 포드 같은 종목들은 더 크게 밀렸습니다. 1.5%, 2%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결국 마감할 때 이제 금요일 날에는 0.2% 약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엔비디아라든지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고요.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성격이다라고 시장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금융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은행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은행주는 이제 웰스파고입니다. 2.4% 올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1.5%, JP 모건 체이스도 거의 0.9%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중간으로 넘어와 보시면은요,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또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백신 주들이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모더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자가 선방한 거에 비해서 모더나는 좀 아주 크게 밀리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제 더 이상 미국 정부에서 이 모더나와 관련된 이런 추가 백신 물량을 사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민간 시장으로 돌린다는 내용에 따라서 이 모더나가 좀 크게 밀렸습니다. 같이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노바백스 그리고 바이오엔테크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백신 업계에서 지금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파이자죠. 여기에서 큰 영향은 받지 않았고요. 대신 이제 모더나 다른 종목들은 이제 민간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예전처럼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왔고, 모더나 CEO도 그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원유, 그리고 원자재, 농업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슈를 받아들이면서 소리 소문 없이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흐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이날 또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원유 쪽에서는 사우디 쪽에 사우디 쪽에서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철강 가격이 되겠죠. 오른쪽 하단에 딱 있는데요. US 스틸 2.6%를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광산 쪽에서는 구리가 지금 프리포트 맥모란 0.8%, 뉴코어가 0.8%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물과 관련해서는 모자이크가 4%대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3인방 중에 하나인 니오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전망이 안 좋았습니다. 우선 작년 4분기 매출이 16억 달러, 시장의 전망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주당 손실입니다. 0.16달러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9%나 하락을 크게 하는 데에서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실망 포인트로는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25,000대에서 26,000대까지 소비자에게 인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목표치는 28,000대입니다. 좀 많이 하회를 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중국 쪽에서도 반도체 부족, 그리고 배터리 부족 이런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모더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 우려에 따라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모더나, 노바백스, 바이오엔테크 모두 다 밀린 거고요. 지금 민간 시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최근에 그나마 좀 상승폭을 키우면서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7.6% 하락한 16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도 앞서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독일 닥스 지수가 0.2%, 영국의 푸츠백 지수도 그 비슷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가 거의 약보합 정도의 수준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보합권을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다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되겠고 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 경제 쪽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독일의 경제 지표인 IFO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독일 기업들의 경기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달보다 하락은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키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사우디 쪽에서 지금 재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석유 시설을 피습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1.3% 상당히 세게 올라갔고요. 113달러 선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이런 매파적인 행보 때문에 여러 원자재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안전자산이 전반적으로 좀 밀려 내려갑니다. 우선 구리 가격은 0.8% 하락했고요. 그리고 금값은 0.4% 하락하면서 2,000달러 다시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14bp 급등을 하면서 2.48% 거의 2.5%보다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요. 추가적인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재료들이 있었나요?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IT 업종이 하락 압력을 가해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반면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재개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며 에너지와 금융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상승한 하루였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은 매파적인 발언을 한 점이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있어서 민첩해질 필요가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가파른 긴축 가능성을 열어뒀고 또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연방준비제도의 매파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미국 10년물 금리 전망을 기존의 2.25에서 2.7%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2년물 금리는 연말에 2.9%, 30년물 금리는 연말에 2.7%로 각각 추정하고 10년물과 2년물 금리 격차가 연말기에는 완만하게 역전될 것으로 예측을 한 가운데 지난 금요일 10년물 국채금리는 2019년 이후 최고인 2.5%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올해 유럽연합 EU의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올해 유럽의 액화 천연가스 LNG를 최소 150억 입방미터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향후 이것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EU에 최소 2030년까지 연 500억 입방미터의 LNG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은 러시아가 EU에서 공급받는 LNG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EU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역대 최고 규모인 LNG 220억 입방미터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가스 공급 확대는 EU가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부족분의 일부를 메우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유럽 각국들은 중동과 아프리카들과도 가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르질라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과 함께한 기자회견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보 그리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이번 합의를 획기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러시아산 가스를 제거하는 것은 유럽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옳을 뿐만 아니라 양국을 훨씬 더 강력한 전략적 기반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면서 모든 조치가 EU와 미국을 더 가깝게 만들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올해 글로벌 IPO 1분기 금액이 전년 대비 약 70%가 급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 1, 4분기 전 세계 IPO 금액은 약 650억 달러로 지난해 1월에서 3월 사이 2,190억 달러 대비 약 70%가 감소한 것으로 이것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분기에 511억 달러 이래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이 당장의 이익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호했지만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낮은 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도 전쟁과 긴축 때문에 이제 상장을 또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제 종목 소식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은 이 엑슨모빌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랑 연관성 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 석유 기업 엑슨모빌이 노스다코타 유정에서 낭비되는 가스인 플레어 가스를 사용해 비트코인 채굴 작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엑슨모빌이 쿠르스 에너지 시스템과 계약을 맺고 노스다코타 바켄세일 유정에서 나오는 천연 가스로 이동식 발전기를 돌려 현장에서 비트코인 채굴 서버를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2021년 1월 시작됐으며 그해 7월 규모가 확대돼 현재 매달 최고 1,800만 입방 피트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 천연 가스는 현장에 충분한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소각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엑슨모빌은 이와 유사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알래스카와 아르헨티나의 비카 무에레타 세일 유전, 가이아나, 독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미국의 또 다른 석유업체 코노코필립스가 바켄세일 유전지대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노스다코타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90%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발전소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허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많은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 엑슨모빌은 2.18%가 상승해 $85 20센트, 코노코필립스는 2.8%가 상승해 $107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개장 전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스 그리고 폐장 후에는 데이브 앤 버스터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